여러분은 혹시 공복에 처음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바쁘다는 이유로 밥을 국물에 말아 후루룩 마시듯이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습관은 큰 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니 중에 한 끼 혹은 두 끼를 거르고 단식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젊은 나이대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특히 중년, 노년기에 접어든 분에게 크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미국에서 진행했던 대규모 건강 조사 연구에서는 아침을 먹는 사람들에 비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혈압이 비교적 높고 뇌졸중 위험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침 식사를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의 몸은 밤새 수면을 통한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위장은 더 예민하고 민감한 공복의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을 천천히 깨우고 부담 없는 식재료로 아침 식사를 진행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을 어떤 식재료로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내 가족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빠른 건강과 함께 의사분들이 추천하는 아침에 먹기 좋은 식재료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식재료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특히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혈관 건강을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리 혈관에 좋은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 관리는 정말 어렵기 마련인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간단한 아침 습관 한 가지로 건강한 혈관 지키는 방법까지 알아가실 겁니다. 영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물 한 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가장 많이들 드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컵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체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도중에 몸에서 많은 양의 수분이 빠져나가는데요. 잠에 든 상태에서도 이루어지는 신체의 움직임과 땀, 그리고 소변 등의 노폐물 배출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이루어지는 몸의 회복만큼 잃는 수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갈증을 느끼게 되며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찾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나 정수기에 있는 차가운 물을 드시는 것은 결코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언급드렸듯 밤새 쉬었던 장기들은 아침에 처음 받는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차가운 냉수는 식도부터 시작해 위와 장까지 한 번에 큰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계속되면 위궤양과 지속적인 소화 문제 또는 대장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드시는 물 한 컵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물 한 컵은 뇌의 세포 조직을 유지하고 뇌 손상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 대학 연구에서는 수분 부족이 인지 능력,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몸이 수분 부족 상태가 되면 가장 크게 영향받는 부분이 바로 뇌라고 하는데요. 수분 부족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다른 신체 기관에 비해서 더욱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분 부족은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아침에 물 한 컵 먹는 습관은 뇌 건강과 뇌 인지 기능 향상, 더 나아가 치매까지 예방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할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침 식사를 통해 우리 몸의 혈액이 원활하게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동안 우리 몸 안에 도는 혈액 질이 달라지죠. 좋은 혈액은 당연히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좋지 않은 혈액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끈적한 피는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쁜 피들은 혈전을 일으켜 혈관을 막히게 하고 막힌 혈관은 여러 압력을 가하게 해요.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뇌졸중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쁜 혈액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중성 지방 때문인데요. 혈액 속의 중성 지방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이 중성지방은 견과류를 먹어줌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많은 식품입니다. 미국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견과류를 주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성지방 농도가 확연히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중성지방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기에 아침 식사 때 견과류를 꼭 넣어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개인적으로는 아몬드를 추천드립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높고 풍부한 영양소가 있는 아몬드를 구매하실 때면 보통 봉지채 판매하기 때문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한 양일지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종이컵 기준으로 하루에 4분의 1컵에서 반컵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수로 말씀드리면 하루 20개에서 23개 정도가 적당하며 플레인 요거트 혹은 그릭 요거트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포만감도 일품입니다. 더욱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샐러드에 아몬드를 넣어서 식감도 살리고 영양 성분도 높여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 아몬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할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아몬드와 함께 샐러드로 먹기에도 궁합이 매우 좋은데요. 맛있는 샐러드를 먹고 싶을 때 보통 아삭아삭한 양상추를 찾게 되지만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양상추보다는 양배추를 추천드립니다. 양배추는 아침에 한껏 예민해진 위 속에 자극을 가장 최소한으로 주는 채소로서 위 속에서 부드러운 소화를 도와주며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다량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식사 패턴과 뇌졸중 발생 간의 관련성을 실험한 적이 있는데 양배추를 포함하는 식사 메뉴 구성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배추의 푸른 잎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식물성 단백질 생성 작용을 도와주고 혈전을 방지하고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물론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를 어떻게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아침 식사로 먹을 수 있을까요? 양배추는 열에 약한 야채입니다. 양배추를 삶아서 다른 반찬과 함께 먹는 것도 괜찮지만 양배추에 좋은 영양 성분을 가장 잘 살려서 먹는 방법은 생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생으로 양배추 쌈을 만들어 드시거나 견과류 혹은 사과와 함께 아침에 샐러드로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아침 식사를 더 빠르고 급하게 딱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저 단순한 포만감과 움직일 에너지만을 위해 밥을 국에 후루룩 말아서 빠르게 드시는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분들에 비해 트름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위에서 음식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음식을 씹지 않고 넘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는 침 성분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잘 씹지 않고 삼킨 음식은 위장에 들어가 나머지 소화를 해야 하는데 그럴수록 위산은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 소화에 불편감이 생기기 쉽고 위산 과다에 의해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며 위뿐만 아니라 대장과 소장에도 가스를 차게 합니다. 또한 뜨거운 음식을 그냥 삼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뜨거운 국물과 음식을 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식도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침에 뜨거운 국물이나 볶음과 구운 음식들은 위에 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장 건강을 챙기면서 식사를 간단히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재료를 생으로 그것도 간단하고 맛있게 조리해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해드린 양배추나 견과류만으로는 배를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재료들과 포만감이 있는 재료들을 간단하면서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샐러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되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양배추는 미리 적당량을 썰어 놓으시면 좋은데요. 양배추를 손질하실 때에는 채칼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칼로 썰면 치킨집 샐러드처럼 부드럽게 양배추를 드실 수 있으며 아침마다 썰어 놓은 양배추를 한 줌 정도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한 줌 함께 넣어줍니다. 적당한 탄수화물로는 감자를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껍질채 구운 감자를 으깨서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포만감뿐만 아니라 감자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까지 아침 영양소로 같이 채워주는 방법이죠. 샐러드가 먹기에 조금 퍽퍽하다고 느껴진다면 올리브유를 한 바퀴 뿌려주세요.
올리브유에는 항산화 성분과 염증 억제 효과가 있어 뇌졸중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 이외에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더해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조금 달콤한 샐러드를 좋아하신다면 사과와 함께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를 갈아서 드레싱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 위에 꿀을 한 바퀴 돌려 드시는 방법입니다. 꿀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과 폴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작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내 염증 감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 삶은 계란까지 같이 드신다면 이보다 좋은 아침 식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계란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굳이 또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지금까지 아침에 꼭 드셔야 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아침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닝커피 한 잔으로 잠을 깨우시는 분들이 요즘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커피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습관이 생기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아주 많이 있지만 커피를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음식 순서를 아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행동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커피는 위산을 분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빈속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는 공복의 위 속에 산성 물질을 들이붓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위벽을 강하게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행동을 지속한다면 위염이나 심지어는 위궤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 행동이 습관이 되면 위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커피를 드신다면 먼저 다른 아침 식사로 위벽 보호가 된 뒤에 마지막에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면서도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아침을 자꾸 거르거나 잘못된 아침 식사를 계속하게 되면 더 빨라지는 노화로 인해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습관입니다. 작지만 좋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몸의 에너지를 챙기시고 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면 건강한 시니어 생활은 물론이고 수천만 원의 병원비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공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